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들 아시지만은 우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9월 말 현재 이륜차 3,500대를 포함해서 지금 44,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 생활 인구가 14만 원이라는 통계 자료에도 있듯이 속초시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예산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 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서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만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김오원이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 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 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교통과 본 예산 규모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87억 8,406만 4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9억 9,541만 5천 원이 증가되어 일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불효불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세부 항목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입은 생략하고요.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교통과 세출 예산은 총 87억 8,406만 4천 원으로서 이중 시비가 74억 4,524만 5천 원이며 국도비가 13억 3,88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세부 항목으로 교통안전교육비 지원 900만 원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보상금 990만 원, 공공용 택시 지원 사업인 농어촌 희망택시 보조금 2,714만 9천 원과 다음 쪽 되겠습니다. 자체 추가 사업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발전 시책 사업으로 교통발전협의회와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 연구 용역비 2,500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4,600만 원, 민간위탁 운영비 6억 9,1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에 3,920만 원, 도시용 교통모델 공공용 마을버스 위탁 사업비 운영비 4억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운수 종사자 근로요건 개선 사업에 9억 5,638만 4천 원, 교통카드 할인 보조와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에 5억 4천만 원,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수지 분석, 검증 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되겠습니다. BIS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비에 정기요금 450만 원, 유지보수 위탁 대행 사업비 7,576만 1천 원, 차량 단말기 교체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운행 노선도와 현황판 제작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에 20억 4천만 원, 저상버스 민간 보조 사업에 7억 6,5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 지원 사업비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으로
자체 추가 사업을 포함하여 1억 5,722만 4천 원,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비 640만 원, 택시 카드 결제 단말기 통신비 지원 사업에 7,8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체계 개선 사업 세부 항목으로 캠페인 홍보물 제작과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사무용품 구입 등에 7,68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교통관리용 시선 유도봉 설치 사업 3천만 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13만 8천 원, 모범 운전자 보조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사업 세부 항목으로 교통역량평가심의위원회 운영경비 6,960만 원,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구축 및 공공요금에 1억 2천만 원,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료 가뭄식 신호장비 설치 사업에 7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 무인교통장비 정기검사 수수료와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5,800만 원, 교통시설물 보험 및 전기통신비에 1,958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정비 등 5개 사업시설비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으로 반밀폐형 스마트 버스 승강장 무인경비 수수료에 408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노면 도색 공사와 연간 유지보수 정비 단가 계약에 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교통안전체험관 민간혜택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업무 개선 사업 세부 항목으로 미실령 터널 감면 자체단체 부담금 3억 원, 각종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 제작과 발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644만 2천 원과 특사경 업무 프로그램 사용 공공운영비 504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교통과 시정 주요 시책 업무 추진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업무 추진비로 7,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 재산세 과세 특례분 6억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6억 8,052만 7천 원이며 전년 대비 2억 1,655만 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 수익금 1,500만 원과 부설 주차장 면제 비용 부담금 2억 원, 지난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7,200만 원, 당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억 9,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억 9,953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세부 항목으로 교통지도 차량 유류비 등 유지보수비 3,180만 원, 주정차 단속 CCTV 훼손 사용료 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와 저화질 카메라 교체 사업비 1억 9천만 원과 과태료 부가 징수 가상계좌 수수료와 소모품, 근무복 등 사무관리비에 4,34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 및 수납 시스템,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1억 6,626만 6천 원을 편성하고 교통관리용 국내여비 1,000만 원, 불법 주정차 차단시설 표지판 정비 시설비 5천만 원, 설악산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에 3억 원, 교통상황실 리모델링 1억 원과 예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 세부 항목으로 공용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과 소규모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 3억 원과 동절기 공용 주차장 제설 장비 임차료 600만 원을 편성하고 다음 쪽입니다. 공용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 인력 운영비로 교통상황실 무기
계약 근로자 인건비 3억 6,0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과태료 과언합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호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교통과는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네. 네. 민원에 어떻게 적극 요즘 또 많이 대응하고 계시죠? 네. 네.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단풍철에 그 설악산로 부근에서 김원희 계장님 이하 또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있는 거 이제 많이 보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설악산이 교통체증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네. 교통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난번 시장님 그 시장 연설에서도 설악산 관광 활성화와 함께 설악산 교통체증 이제 개선하겠다. 이 부분 또 용역하고 이제 이런 부분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495쪽에 있는데, 그 지금 전년도에 8,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이제 4,6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콜택시 운영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네네. 그 상황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그 내년도에는 이제 차량을 세 대를 구입했었는데 네. 내년도에는 이제 내군 연한이 도래되는 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대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네. 이제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한 대만 구입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한 대만 그러면 운행을 하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이제 8,4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이제 내년에 4,6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예, 그게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그게 운영비가 아니라. 이게 지금 휠체어 차량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좀 보고 싶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위탁금을 그냥 6억 9천 예. 100만 원에 그냥 포함을 시켜 놓은 건가요? 이 네네, 예산? 네. 그러셨군요. 전체적으로. 네. 예. 이게 이제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네, 사실은 열심히 좀 찾아보았고 예. 읽혀지지가 않아서 예. 이 교통수단 도입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감축이 되는 건가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그 상황 말씀해 주시죠. 그 콜택시 운영을 이제 2021년도에 지금 시행을 했고 또 휠체어 차량 2대분이 더 늘어났었죠. 예,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냥 반응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9월까지 이제 이거 통계를 내봤는데 네. 특별교통수단이 이제 월 1,300건 정도를 이용하더라고요. 이제 네. 근데 저희들이 임차 택시를 이번 6월부터 처음 도입했는데 네. 월 평균 655건에 하루 한 28건 정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임차 택시를 예. 네. 그래서 이용객들은 좀 수월해졌다. 과거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한동안 기다렸다가 네, 누적된 네.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또 종사자 분들 역시도 네. 노동 강도가 많이 많이 완화됐다. 노동 강도가. 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역시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장애에 따라 이원화를 시켜 보니까 네. 활용도가 굉장히 좀 예, 효율적으로 이렇게 변화됐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성버스 도입이 497쪽에 있는데 지난해에 1억 8천만 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편성하기 어려워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7억 6,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네네. 이 사업은 몇 대에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을 때는 네. 총 15대가 업체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수요 조사를.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예산 이 업체가 한 개 업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 2개 업체에서요. 이 두 개 업체에서 노선별로. 예, 예. 네네. 그 강원 요격에서는 이제 중형 9대, 동해성사에서는 대형 6대를 신청했는데 네.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에서 배정된 건 이제 9대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네, 9대 분은 이제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제 국도비가 이제 확정돼 갖고 네. 요건 이제 업체에서 자비 부담금이 대당 한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네. 업체에서도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사실 이제 네. 당장 차는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이제 많이 이제 여쭤오는데 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계 검토하는 게 좀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네. 일단 저희들이 이제 9대 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이제 내년에 확정이 되면은 이제 신청을 하라고 수요를 이제 문서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9대 확정이 되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국도 12 지원이 있고 자부담만 어느 정도가 필요한 1억. 겁니까? 예, 1억 정도 1억. 들어갑니다. 예. 각 업체별로 1억. 대당 1억. 아, 대당 1억. 예. 아, 그럼 좀 부담은 좀 예.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예. 자산의 부분에 이제 그 1억씩 대당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겠네요. 예, 작년에 세대 구입할 때는 자부담이 3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침이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네. 되면서 네. 자부담이 올라가는 바람에 업체에서 이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네, 근데 저희들도 네. 지금 그거를 들어주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예. 그쵸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장애나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예. 또 도입이 되는 거라 좀 행정에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승객이 줄어가지고 업체에서는 네. 오히려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감차를 하겠다. 아, 면허 받은 노선을 안 띄고 이렇게 업체들은 하시원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이 부분은 따로 또 중간중간 좀 보고랑 예. 논의를 좀 해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그 속초 시내의 그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예, 관광철이 아닌데도. 예, 예. 지금 44,000대 예. 차량 등록수가 예, 예, 예. 앞으로 이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 교통 흐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사실 뭐 저희들이 원론적인 그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진짜 강력한 교통 관리를 적용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양날이 검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정차를 전혀 못하게 하게 되면 흐름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또 주변 상인들의 받는 또 어떤 그런 또 위축도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구간마다 이제 맥히는 부분이 좀 예. 이제 풀어지면은 예. 이제 생활에 좀 편리함이 오는데 예. 많이 좀 고민스럽죠. 예. 네네. 그 고령 운전자가 이제 자꾸 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초고령 시대로 가면서 좀 많아지죠. 예. 그 연령대가 보통 면허 자진 납부자들, 그러니까 면허증을 자진을 해서 반납하신 분들이 어떻게 요새 많아집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홍보성입니까? 아니요, 꾸준히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보통 연령대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그 보통 뭐 70대 정도면 다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데이터 좀 저기 낸 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데이터를 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당 10만 원씩이죠. 네네.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아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죠. 예, 자기에 의해서 이제 네. 소문이 이제 홍보가 이제 되는 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보통 60대보다 65세 이상인데 60대보다는 70대부터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교통안전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예. 이거는 무슨 용도로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항목의 예, 신규죠. 보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없어서 네네.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도 없고 그래서 지금 홍보 어르신들 이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좀 사용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이 구체적인 금액의 집행 범위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예. 사업이기 예. 때문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제 들어가 있는 예전에 거죠. 처음 생기는 항목이라서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가 지금 넘쳐나죠. 네. 그래서 이제 택시 값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처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기 개인 택시도 예. 상당히 많은 고가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감차 보상 지원이 지금 여기가 지금 7억, 8억 정도 올라왔죠? 8억 네, 2천 그렇습니다. 정도. 그럼 이게 몇 대분이에요?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을 우리가 해주고 있죠?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한 대당 법인 택시 기준 4천만 원입니다. 개인 택시는요? 개인 택시는 1억 3,200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에. 1억 3천. 예,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법인 택시가 거진 이제 감차가 많이 들어오고 예, 있는 그렇죠. 중이죠. 예. 개인 택시는 이제 개인 간에 이제 매도가 되니까. 예, 그 특별한 경우 없이는 개인 택시가 참여를 안 하죠. 그거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사업체 법인이 들어온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4천만 원 예상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포화 상태가 택시가 몇 대나 지금 현재 있죠? 개인이 몇 대, 법인이 몇 대? 저희들이 감차 목표 대수가 총 100대입니다. 그렇죠. 저번에 총 503대 얘기하신 게. 중에서 이제 100대인데 네. 603대 중에서 이제 100대를 감춰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죠. 금년도에 이제 10대를 이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10대씩 잡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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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는 목표 달성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각 택시 사업자한테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차 네. 사업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네, 수요 네. 조사를 하니까 총 연대별로 이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2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금년도 목표 대수를 20대로. 하고 10대는 끝내놓고 내년도에 총 23대를 신청 받는 대로. 하는데 내년도 역시도 목표 대수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어차피 감차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네네. 전부 다 받아줄 생각으로 예. 23대를 예산 반영. 예산을 이제 짰다. 예. 이제 가문식 신호 정비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44번 국도가 가문식으로 돼가지고 신호 체계가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켜 효과가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상수도 사업소 떡발제죠. 거기가 이제 왜 사개소를 하겠다고 이제 설치 사업을 하시겠다. 앞으로 예상이죠. 이 사개소가 어디에요? 시험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 간선 도로에서의 교통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접속도로, 교차로 접속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들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 주 도로의 신호를 잘라주다 보니까 정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같이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일정량에 의해서 시간 배분을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떡받제 상수도 사업소를 예를 들었을 때 주 도로는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신호를 배분해 준다는 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속되는 쪽 도로에서의 교통량이 없는 곳 내지는 보행자가 없는 곳 이럴 때는 이제 그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그때만 순간적으로 한 번씩 신호를 바꿔주고 다시 원 직진을 우선주의로 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죠. 속초는 도입을 안 했고요. 네.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4개소로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네네. 저기 장소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네. 떡발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차량이 직진이 많기 때문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그 윤정선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은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가 많이 복잡하죠. 예. 그리고 또 BIS 우리 저거 종류장 때문에 또 연말에 하느라고 또 한꺼번에 또 다 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하여튼 맡은 바 임무 참 충실히 잘 하시는데 이 교통 흐름이라는 거는 워낙 이제 많은 차들이 오다 보니까 또 문제점이 많아요. 다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몇 가지 좀 얘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유정선 국장님,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범시민적인 문제라 좀 참고를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하나 좀 보여주시죠. 제가 좀 할 수 없이 쓴소리를 좀 몇 가지 좀 해야 예.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에는 BIS, BTS 해가지고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이제 네트워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 본 예산으로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시설을 8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줬죠. 예. 근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과장님.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열심히 지금 뭐 박차로 가고 오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짧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게 딱 1년 걸렸습니다.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뭐 조달청을 보냈다가 조달청에서 이 계약을 또 안 해준다 그래서 또 다시 반려돼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또 발주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시간을 좀 잘 소모했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은요. 거기 497페이지에 보면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운영 및 유지 보수 위탁 사업비가 있죠. 네네. 7,576만 1,000원입니다. 네네. 1년 위탁 보수비입니다. 위탁 사업비. 제가 날씨가 좀 하절기질하고 날씨가 좀 쌀쌀하길래 제가 저 앞을 중앙시장을 6시에 한번 지나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고 낮에 시간 나면 또 가고 하는 곳인데 저기 하루에 3번씩 바닥을 만져봐요. 요즘 추워요? 안 추워요, 과장님? 춥죠, 요즘요. 저기 앉으면 더 춥겠죠. 예, 예. 저거 2달 전서부터 제가 열선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관리비가 7,576만 원이나 되면서도 그 열선 하나 못 틀어주는 이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저를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달 저 열선 좀 틀어달라고요. 왜 안 되죠? 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7,500 우리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BIS 운영 유지보수 사업 위탁비 전체 내역, 지급 내역, 그 다음에 전체 와서 몇 번 와서 저거를 했는지 횟수와 그 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네, 과장님. 과장님 왜 안 됩니까? 여기 아니 왜 안 되냐고. 본 의원이 2달 전서부터 신설되지 않고 현재 바꾸지 않는 데는 자리에 열선 좀 틀어달라는데 왜 안 되냐고요. 저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설 빼고 신설을 안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자리에 열선을 틀어달라는데 왜 안 되냐고요. 신설 빼고. 제가 저거를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보수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자, 그럼 과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거 도대체 오돌돌돌 떨고 있는 저 시민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2달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제가 지금 저거는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나가 보세요. 지금 예. 직원 좀 내보내 보세요. 그게 얼음장이죠. 예. 제가 없는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BIS 7,561만 원하고 알겠습니다. 저거하고 예산이 틀린 겁니다. 예산 틀린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아니더라도 올해 쓴 내역에 대한 전체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와서 얼마를 쓰고 우리가 위탁 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합니다. 예. 위원장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후 승강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 의견들, 지역 주민 의견들 수렴을 하셨습니까? 예, 다니면서 쭉 듣고 있습니다. 예. 들었나요?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게 있나요? 주민의 몇 사람을 만나서 이건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역 그런 게 있나요? 일일이 주민들한테 그 승강장별로 일일이 주민들한테는 이거 누가 쓰는 정류장이냐고요. 주민이 쓰는 정류장이면 그 동네 주민이 맞게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디자인도 컨셉도 결정하고 좋아요, 그랬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문조사 내용과 설문조사 내용하고 전반적인 거 전부 다 위원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노후 승강장 교체도. 네. 우선순위를 어떻게 뒀나요? 그냥 설계사하고 제작사에다 맡겨 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구형 그 승강장 중에서 노후된 거는 그 금년도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3년차 계획에 의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 3년 전에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돼가고 있는 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까지는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예.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우선순위 예. 비가 왔을 때 어디가 가장 또 그런데 그래도 교체 시기가 조금 늦은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교체 시기를 빨리 해야 되겠다. 예. 노승광장 교체잖아요. 3년 예산에서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그래서 거죠. 이제 구형은 이번에 싹 교체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먼저 할 때를 찾아서 먼저 하자. 근데 제 예. 생각에는 이 설계업체, 제작업체가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요런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이 있다 그러면 A 타입 먼저, B 타입 먼저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그 지역별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맞아, 디자인 그럴 수 컨셉은 있다고 똑같은 그건 이해가 상태에서 가요. 예. 근데 그 지역별로 그 승강장 설치하는 그 공간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넓은 곳하고 좁은 곳이 있고 버스 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그 세 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예, 그건 충분히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그 고민은 압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장님 3차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민원이 뭐였던가요? 이번에 설치하면서 예. 대부분 민원이 뭐냐면은 현재의 승강장을 위치를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가장 그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그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내 집 앞에 승강장 설치하는 걸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바람막이 있는 승강장은 대부분이 집 앞에서는 반대를 해요.
이 부분을. 근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람과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승강장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고 그거예요. 예. 이 시간에 종소리 안 울리나요? 시간 지났죠? 예, 그러면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데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말.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원칙이 뭐냐고요? 주민이 원하면 그냥 가야 돼. 그래도 감안을 7, 80% 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중요합니다. 인도폭은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도 최소한도 그건 사람이 기본이고요. 그거 예. 인도폭을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셨다 그러면 이해 못하는 주민들은 없으실 거예요. 인도폭이 안 나오는데 주민들은 바람막이 저는 시설을 그 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곳이 드리려고 하는 건 많습니다. 아니고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방원욱 감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네. 2개 메모가 다 되신 거죠? 네네. 이 부분 잘 챙겨서 자료 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방원익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좀 듣다가 좀 놀란 게 2달 전에 열선을 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조치가 되고 안 되고가 이제 중요한 것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서에 전달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원 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올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고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잔여 예산이 없어갖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진행 상황이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됐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조치가 됐다면 언제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 그렇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위원님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정해한 상황에서 알아보신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보시죠. 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저도 뭐 연락을 받았었고 저희 계장님 역시도 의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 반려의자를 유지관리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업체입니다. 동해시 소재 업체인데 바로 그 조치를 지시했고 그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는 확인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지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직원 보고 지금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좀 확인해 보라고 지금 지시했는데 지금 그 답변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연락이 오는 대로 과장님 회의 중이라도 나중에 연락 오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게 자주 고장이 나갖고 노후된 거는 또 자주 고장 나서 저희들이 금방 고쳤다 그래도 또 뭐 그렇게 또 고장 나서 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유지 관리가 되긴 돼야 되는데 기자재가 돌아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갖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한 진행과 보고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예, 예. 시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갖고 있으니까 열선을 수리해달라. 이 민원을 접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또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과연 요소수는 과장님 부서랑 상관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럼 어느 부서랑 관계 있는 거죠? 글쎄요, 갑자기 여쭤보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랑 관계 그쪽이 있나요? 가깝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업무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속도 5030에 따라서 지난 4월서부터 이제 시내 속도 제한이 50km, 예, 학교 앞이 30km.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요 시행 이후에 지금 한 8개월 지났는데. 뭐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 안전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기도 한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제 확정 정책이나요? 이제 시범 기간 아니면 확정 정책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 체계가 그렇게 또 바뀌어서 근데 안 바뀌겠네요. 그걸 또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법 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될 겁니다. 뭐 학교 앞이야 아이들 보호가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예. 이제 50km는 너무 좀 약간 예. 좀 너무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예, 벗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 부서 주무계장이 인터뷰하는 거를 봤고 우리 속초시 주차난에 대한 예, 예. 고민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저 역시 지금 평상시 의정을 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차기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 방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올해 차량 등록 대수가 44,000대 정도. 그리고 과장 우리 저기 속초시 공영주차장 총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한 10,000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한 6,300 면수 정도는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 10,000여 대 정도 되는데 한 3,000대 정도가 외곽에 있어서 사실상 예, 예. 도심지 주차하고는 예, 무관하고 딱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효용적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부지 확보에 대한 고민, 네. 최근 집가 상승에 의한 재정 부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지금 주차장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렵다. 근데 지금 요 내용조차도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일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주차 빌딩, 주차 예. 타워, 예. 개념으로 이제 또 좁은 땅에서 효율적 주차 공간을 예.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한계 봉착을 한다는 예. 거죠.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행정이 또 머리를 맞댔더니 공유주차장 개념이 요즘에 또 나와요. 예, 그게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유휴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예, 돌려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인접시설의 마트들 영업시간 이후의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그 다음날 차를 제 시간에 뺄 거냐 이건 자율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과정들, 경험들을 지금 해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요즘에 나오는 게 나눔 주차장 개념인 겁니다. 이거는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사유지인데 개발을 안 하고 놔두는 도심지 유유지들이 있어요. 예, 예. 도심 공간, 예. 공간 곳곳에. 예, 예. 저희 뭐 조양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심지에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땅들을 그 사유지 소유주랑 행정이랑 접촉을 해서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냐?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세제 혜택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주차 공간으로 쓰다가 예, 맞습니다.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반납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공간들. 예. 그다음 학교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교육청이랑 협의를 예, 해서. 예. 단순히 저희가 주차 공간이 없다 그러고 지가 상승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고 이런 거에만 그 멈추지 말고 지금 공유 주차장 개념이라든지 나눔 주차장 개념으로 정책을 좀 우리 시만의 정책을 만들어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주문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사실 좀 그게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방법이 되는 게 그런 맞다.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 보니까 주차 요금을 엄청 비싸게 받음으로써 차를 아예 못 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시민 저항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 예. 그다음에 뭐 단일 지도 체제 이런 예, 예.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 주차장이나 나눔 주차장을 확대하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저상버스는 물론 친환경 버스이기도 하지만은 장애인, 그렇게 교통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유혜정 의원님이나 저나 4, 5개월 전에 이 저상버스 관련돼 갖고 이제 과장님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예. 그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지금 시기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은 기반 시설 정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예. 전수 조사를 해서 예, 예. 그래야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용 효율이 높아지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 도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봤자 일반 버스랑 차이가 뭡니까? 네. 가격만 비싸고 정부에서 내려 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또 예. 그 저상버스가 그 목적이 교통 약자라든지 친환경 이건데 예, 지금 교통 약자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반 시설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예,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업체에서는 이제 일반 버스는 이제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예. 업체에서는 이제 국려지책으로 이제 저상버스를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업체 측의 입장을 배려를 해서 업체 측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신규 버스를 이제 도입을 하려다 보니 사측에서는 저상버스의 본연의 이용 취지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네 승객 위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좀 도입해 달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는 저희 또 자치단체의 또 예. 책임도 있고 저 자치단체에서 또 사전에 기반 또 시설에 풀어줘야 대한 될 기반 부분도 시설에 대한 있습니다. 의무는 저희한테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넌센스다 이거. 예,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 나가고 예. 향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된 기반 시설 예산은 전혀 없어요 또. 예, 이거는 뭐 저희 부서가 아니라 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과 소관인가.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예.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저상버스 운행 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가 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설악동 이번에 그 단풍 시즌 때 많은 차량들이 오셨었는데 중앙시장 교통관리
우리 설악동에서 교통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현장 가보니까 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는데 인원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교통대책 그 회차하시는데 그 근무하시고 오후가 되면 중앙시장으로 또 이동하셔서 중앙시장 교통관리를 하실 때 그 빈 공백이 생기는 틈을 타서 불법 주차가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어떤 게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전통시장도 참 이게 양면성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교통 업무다 보니까 교통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역 경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전통시장은 또 전통시장 나름대로의 또 멋도 있어야 과장님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설악동의 교통관리 대책을 이제 수립하셔서 그 단풍 시즌에 현장에 교통지도 단속을 이제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시고 거기에서 교통관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 중앙시장으로 관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현장 투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투입이 되셨을 때 그 빈 공백 그 시간에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게 차량 뒤엉킴이라든지 그게 이제 또 발생이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현장을 나가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두 가지의 지금 그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원희 기자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충원을 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신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공무직들이 현장에 이제 투입돼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신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제 모범 운전자하고 협업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통 신호 체계를 잡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모범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해 드리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의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내내 그 업무가 또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순간 시즌에 그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또 갖춰놓기도 또 현실적으로 아니요, 과장님 이제 이건 이제 저랑 토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순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인원을 그 순간순간 보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을 시즌만큼은 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중앙시장으로 오후 되면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으로 빠지니까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서 직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면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그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현장 나가 보면 인원이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보다 이렇게 교통대책 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거냐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수립을 좀 하자라는 얘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정류장 그 교체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통화를 했었는데 중도문에 지금 그 옹기정 마을에 그 통장님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오셨어요. 시에 지금 항의하러 오셨는데 항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노후된 정류장을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 좋은 뜻으로 이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왜 기존에 있던 정류장 쓰던 걸 갖다가 이제 하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그 뭐 쓰던 걸 일부러 하려고 했을 그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옛 그대로 그냥 놔두지 왜 쓰던 걸 갖다 놔서 지금 다 스마트 정류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도심지와는 다르게 자연불악이란 말이에요. 자연불악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그 통장님들하고의 어떤 좀 소통이 좀 필요했었는데 본인한테는 그걸 안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소통을 하셨어요.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좀 그 이
예결위 시간 이후에라도 통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주는 그런 대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예, 지금 알겠습니다. 시청에 들어오셨다고 예. 조금 전에도 제가 회의하다 말고도 예.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예, 예. 이런 부분은 예. 계속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예. 시간 이후에 그 통장님하고 좀 소통을 좀 부탁드릴게요.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고 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494페이지에 희망택시 관련돼서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택시 회사는 지금 이제 집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희망택시와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대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이제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제 이용 쿠폰을 지급해 주면은 그 이용자가 그 쿠폰을 가지고 본인은 시내버스 요금을 내고 나머지 이제 택시 요금은 이제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항상 자기가 본인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고 요금이 얼마라는 걸 그 쿠폰에 적어서 네. 기사한테 제출하면 기사는 영수증과 함께 저희들한테 네.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비용이 계속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어 갖고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 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어떻게 이제 그 이용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아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쿠폰 지급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 그 차량은 지금 희망택시 운전자분들에 대한 예, 예.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예,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좀 이런 것도 좀 편리성이 있게 예, 좀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명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이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방문욱 간사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아까 뭐 원상 높인 건, 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이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속죄시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화면 좀 하나 좀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계속 단풍철이 지나도 관광차가 많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왜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 거 보면 우리들 차들이기보다도 관광차가 아직도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일부러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시장 사거리죠, 과장님? 네. 이 길을 내려왔더니 이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차가 여기가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쭉 한 20-30m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여기 차 한 대만 이렇게 서 있어도 못 빠져나가는 예, 이 한 대 그렇습니다. 때문에 못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 예.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상상을 하십시오. 여기 한 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승용차가 예, 충분히 제가 예, 얘기가 과장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일요일 날은 꼭 여기를 지켜봐요. 교회를 갔다 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택시 분들, 우리 김원희 회장님 그 팀들 많은데 여기 좀 한 사람 정도만 좀 한 20m 좀 서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날 하고 휴일 날 주정차만 좀 정차는 물건 실어 나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버스 정류 시간도 뭐 1, 2분이니까 뭐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차들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우회전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우회전이 원활해지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겠다라는 깊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저희 인력과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예. 그 인력이 부족할 때는 또 개인 택시도 예. 나오셔서 예. 아주 그냥 그렇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뭐냐면
과장님, 우리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지금 시행이 됐죠? 예, 단속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를 물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왔어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예. 예, 예. 그게 법적으로 학교를 딱 찍어서 반경 200m란 말이죠. 네. 그럼 200m 안에 영남초등학교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영남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이게 영남초등학교를 중간으로 기점으로 둬서 200m를 나가 볼게요. 이 주정차 못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거. 이게 법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민원들이 뭐냐면,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뭐냐면, 장사하는 분들의 주차는 좋다, 그거예요. 주차는 이제 밤 6시 이후, 이럴 때 아침 7시에 사이에만 단속 안 하면 주정차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 7시 이후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주정차.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업주차라는 단어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정차. 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빠져나가고 내리고 올리고. 예. 이것조차도 지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교통과도 좀 버겁겠지만 경찰들과의 그런 유대 관계를 해서 24시간을 막을 것이냐, 오전 7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막을 것이냐, 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마음대로는 할 수 없겠지만, 아까 그런 차들, 이렇게 일 때문에 와서 이렇게 내리고 상하차 하는 가게도 많을 거고, 이 반경 200m라면 이 안에 지금 양호 아파트 앞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있고 이렇게 상하차도 해야 될 거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또 법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 불법 주정차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이제 안에 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지만, 또 여긴 영남동이지만 특히 조양동이나 이런 쪽, 이 자연불악 쪽에는 집 앞에 차 세우고 아니면 도로가에 차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누구누구 그렇고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우리 고민은 좀 해보셨나요? 이게 저희들도 참 그 같은 얘기 계속 이제 양면성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면에 띄면 영남초등학교 의료원 쪽 방향 반대쪽 도로요. 의료원 쪽도 주차장법이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는 바람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자체가 안 되고 노상 주차장 자체도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노상 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 예고를 거쳐서 일부 거기는 선을 지웠습니다. 거기는 크게 주민들이 다행히도 이용을 하지 않는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교동가로 내려오는 곳, 교동초등학교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있고, 예, 거기도 이제 어린이 보호구인데 거기는 인원이 당장에 많죠. 저희들이 행정 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행정 예고 기간에도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생업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예, 어린이 예. 보호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래서 생업을 어떻게 할 저희들이 것이냐. 지금 경찰하고 저희 도로관리부서 건설과하고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좀 정리 좀 해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지역만 어린이 보호구역 재지정하고 이제 범위를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방법이 있거든요. 될 수 있어요. 예. 예, 또 범위를 딱 필요한 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좀 머리를 맞대서 방법 좀 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박문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대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회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큰 위성사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조양동 6단지 효성 자이아파트 휴먼빌 있는 곳인데요. 아침에 출근길 6단지 부영아파트 6단지에서 내리막길 신호등이 있는 쪽 이곳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그 출근 시간대에도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예. 여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 전에 거기서도 관리지에서 그 노변에 네. 주차를 못하게 좀 방지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그 거기 관계자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네. 방법을 찾기도 했는데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차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안 들어가니까 이제 저런 문제가 이제 물론 주차 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네.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좀 방지 시설을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예. 정작 이 기존에 이 부양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몇십 년, 수십 년을 여기 예.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 출근할 때 거의 신호를 몇 번을 받아도 이게 나갈까 예, 말까 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불법 자 신호 체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예. 불법 주정차 때문에 한 차선이 막혀서 차선 하나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대책을 좀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사거리 쪽에서 효성 쪽 들어가는 부분 이제 좌회전 예. 좌회아파트 그 좌회전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 위험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건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통심의위원회를 지금 반드시 또 통과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곳은 엑스포 가는 쪽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사거리 예, 피자헛 있는 예, 사거리 예, 쪽인데요. 예, 예. 이쪽에 이제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 사거리 쪽은 한 방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 위험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신호 체계와 관련된 임시 이제 신호 체계가 있긴 하는데 정식 우리가 그 신호등 신호 체계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많은 시민들이 해주고 계세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거기가 저 통계청 앞에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저 내년에 저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할 계획이시죠? 예,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좀 했습니다. 대략 내년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가요? 뭐 저희들이 뭐 내년 신년도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되면 네네. 설계부터 하면은 뭐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중에는 네. 이제 여기 정식 신호 체계가 이제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박원욱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열선 문제와 관련된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은 말이죠, 과장님. 네. 실시간으로 그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민원인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인지해서 나가서 이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사후 조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그 제기한 의원에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도 힘들어가지고 네. 그 새로운 시스템이 이번에 그 개발된 게 좀 보급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냐면 원격에서 통신으로 해갖고 거기에 전원이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네. 온도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 원격으로 알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군데 정도를 먼저 시험 삼아서 설치해보고 네. 효과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전면처럼 확대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 저희들이 않습니까? 그 제품에 대한 신뢰를 저희들이 검증이 안 돼 갖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큰 비용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신년도 되자마자 한 4군데를 먼저 네. 시험 운영을 설치해서 시험 운영을 해보고 네.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네.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검증이 확인되면 바로 좀 조치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품 자체를 저희들이 이제 신뢰를 좀 못 네. 가져가지고 네. 예, 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김영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좀 힘드시죠? 아닙니다. 예, 예. 네, 또 저희 또 의견이 많고 예산 심의라 그렇습니다. 네, 496쪽에 보면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네. 도비 포함해서 3,9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개선에 지금 투입이 될 예산인가요? 고속버스 터미널 예, 고속버스인가요? 시외버스 터미널 아니고. 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 네. 그 사업 내용은 이제 대합실 의자 교체, 네. 그다음 화장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화장실 아직 깨끗하지 않나요? 좀 노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대합실 내부 이제 도색하고 승하차 그 시설을 좀 보수하는 걸로 해갖고 네. 하는데 그 자부담이 한 돈 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예, 예.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가 4,700만 원인데 네. 자부담 포함해갖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동부고속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부담 찔끔이네요. 1,000만 원이면. 그 20%입니다. 예. 어찌됐든 속초의 관문이 네.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고 네. 그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인상이 아니라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라 이 부분 잘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공사 실시 설계 용역으로 네네. 수산시장 교차로 이제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네. 이게 전년도에도 이제 이계송거 설치가 됐죠. 예, 했습니다. 저희, 네. 2년 연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설계 용역비가 올라온 건 제 기억으로 처음인 것 같아서 아, 굳이 이게 그냥 수산시장 교체 뭐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쵸? LED 그거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이 실시 설계 용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제 예산을 저 편성하는 이제 기법인데 네.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뭐냐면 조기 집행 매년 조기 집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본 네.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네. 이 본 사업비 전체를 세우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 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네. 일단 사업 착수하는 기간만큼은 기본적인 설계비만 계상하고 네. 그다음에 1회 추경에 본 사업이 착수할 때 본 예산을 다 이제 세우자 이렇게 해갖고 시설비는 대부분 다 설계비로만 이렇게 이제 기본 경비만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럼 실제로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개소당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이 드네요. 사실 그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밑에 그 재료비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넣어야 되는 거 전부. 예, 재료비가 방수형이라 갖고 네, 그다음에 네. 차량이라든지 이런 강도에 다 견뎌야 되는. 견뎌야 되는 거고. 예. 한 개수당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고 어쨌든 이게 조기 집행으로 연관돼서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최소 이해를 하면 비용을 될까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좀 생소하게 설계 용역비를 세우기 네. 그래서 생소하게 느낄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예, 끝내겠습니다. 예, 예. 제안을 하나. 소리가 안 나는데 그림만 보세요. 감동 의자라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소리는 안 나요. 양주시가 포털폰을 이용하는 우리 보행약자를 위한 작은 배너로 감동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양주시가 어르신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잠깐이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돈도 거의 안 감동 들어갈 거예요.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만 하면 돼. 감동 의자는 보호
상가 주변과 덕계동 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 횡단보도 54개소에 마련. 삼척에도 있어요? 양주시는 이번 감동 거의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야.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옆에 하면 돼. 보행 약자에게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무단 횡단이나 신호 위반 등을 예방해 교통 약자들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496페이지 보면은 도시형 교통 모델 운영이라고 하나 있어요. 중간에 공공용 버스 496페이지. 이게 공용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마을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 버스를 얘기하는 예, 건가요? 예, 아니면 예. 공용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마을버스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 도시형 교통 모델, 그러니까 마을 버스 운영에 4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전 뭐 또 공용제 한다고. 아닙니다, 이게. 자, 일전에 우리 그 법인 택시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그 우리 개인 택시 체력 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법인 택시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 의장실에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예, 예.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예, 예.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건 없습니까? 예,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그래서 법인 택시는 사실 그 부지 확보가 문제라서 네, 공간 확보가 또 예, 그것도 공간 문제죠. 확보가 문제라서 뭐 조성비 자체에 어떻게 하든 간에 명분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예. 공간 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의원님 아까 공공 그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진짜 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보고해 같아서. 주십시오. 예. 이 보고 듣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예, 공유 주차장은 현재 저희들의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상 범위가 아파트 단지에만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유 주차장 관련 조례를 좀 재검토를 해서 좀 확대하는 걸로 좀 민간 시설이나 공공 시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빼놓고는 전부 주차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 주차장, 교회 주차장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네.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고요. 인센티브로 줄 것이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해보고. 예. 그래서 이런 공유 주차장은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지금 실례로 주한교회하고는 예. 지금 구도적으로 예. 좀 이제 실무적인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교회도 길 옆에 있고 또 별도로 주차장이 또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모델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좀 점점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또 예. 하나는 쌈지 주차장이라 그래갖고 저희들 공안지들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나눔 주차장 개념이에요. 개발이 안 된 그건 재산세 면제를 해주고 하는데 예. 그런 부분도 토지주가 수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들여서 근데 예. 주차장 특별하게 항상 저희들이 매덕을 그걸로 준비를 해놔요. 돈을 언제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근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 찾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과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대형 공공주택들 들어왔을 때 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예. 그때 일방 통행을 통한 한쪽 면 노변 주차장을 확보를 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좀 늘리는 그렇게 많이 어떻게 하죠. 생각하세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통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접근성이 과장님 지금 밤 11시 12시에 부영 아파트 6단지 쪽 도로 가보시면은 양쪽으로 그 야간에 차 대는 거 보셨죠? 예. 다 불법 주차지만 예.
그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예? 물론 아침에 다 빠지지만 예. 이 앞으로는 그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데에는 공유 주차장이나 쌍지 주차장, 그 다음에 노변 주차장을 확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자. 일방통행 교통 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그 남는 공간을 그렇죠. 노상 주차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그 바람직하고 교통 흐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예, 예. 문제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지역 주민들이 주민들의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죠. 돌아야 되니까. 예,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게 의견이 통일만 된다 그러면은 예. 어디든지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예. 향후 앞으로 주차 문제가 속초시 최대 또 현안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예, 시대가 예.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자라는 예. 요청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정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교회는 먼저 요구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네, 검토를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한 문제는 얘기할게요. 그 저기 7번 국도 그 롯데마트 앞에 있죠. 거기 이제 한쪽 이면도로를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예,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인근 이제 이것도 이제 양날이에요. 인근 상인들이 이제 장기 주차를 하고 차를 장기 주차를 하고 차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깐 세워놓고 좀 가서 물건 좀 사고 예. 싶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거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인근 상가들이 상가의 매출이 예.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뭐 직장인이나 누구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세놓고 하루 종일 세놓고 안 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불법 주차 이제 할 때는 그냥 그 물건 대는 사람들이나 차를 대놓고 갔다 오고 예. 이렇게 하는데 정작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다. 예, 예. 그런 좀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든지 한번 머리 한번 써보십시오.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뭐 국민의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유료화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우리도 유료하면 어떨까요? 예, 아주 싸게. 노상주차장을. 그러면 회전율은 올라갑니다. 아니 뭐 예. 저기 뭐 30분 동안 250 아주 실비로 그렇게 하면 뭐 좋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뭐 실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그 가장님 그 교통안전 체험단 네. 민간 위탁 하고 있죠. 네. 개인 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 거죠. 근데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예,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예. 또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홍보하기가 아니죠.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들이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견학 오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예. 지금은 그러면 지금 문 열어놓고 휴업입니까? 문 열어놓고? 그래도 이제 오시긴 오셔요. 네.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모든 근데 것들이 이제 다. 거기는 이제 영유아 유치원도 예,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예, 어른들도 와요. 어르신들, 애들 데리고 애들도 있고. 휴일날지. 개인 방문. 예예예. 그럼 무료죠. 예,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고 예, 거기 이제 상시 그 이제 개인 택시 분들이 예, 상시 예. 계신다. 예. 그래서 저희가 모범운전자들이. 이제 위탁금 1억 2천 나가야잖아요. 예? 1억 2천 나가야잖아요. 예. 보조금은 나가야 하고. 예. 어, 이게 또 저희 속초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성하고 양양하고 그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동 운영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도 운영비를 또 주나? 예, 같이 공동 부담합니다. 그럼 속초시가 몇 프로예요? 방문객 수의 비율을 나눠서 합니다. 부담합니다. 그럼 양양하고 고성은 뭐 실비에 가깝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전에는 비율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니까 네. 저희 속초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고 뭐고 방문객 수에 비례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을 하는 거니까 뭐 속초 시민이 많이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는 거고. 예.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예.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조용히 예, 해서 예. 우리가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박만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꾸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하고요. 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그 주한기에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다가 저도 몇 번을 한 1년 이상 됐을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거 화면 좀 여기가 이 비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조금 뭐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폐석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주한계고요. 저희들은 그거 이제 얼마 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얼마 전서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거 1년 전서부터 얘기를 네.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 예. 여기 한 200평 넘을 거예요. 예. 200평이면 한 4, 50평? 한 20, 30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한계에는 기본적으로 요건 주중에 이렇게 열려 있어요. 예. 요 안에만 요것만 예. 이제 닫아놓고 하는데 예. 요거를 주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중에는 공개를 하자. 이 마인드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성서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성사가 되는 것 같아서 검토. 왜냐면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예. 예. 뭐 적극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말씀 중에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교통 정책과 모든 거나 이 환경 정책이나 저탄소나 탄소 중립 시대로 가야 되고 지금은 속초에서 지방에서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말을 못 했는데 탄소 중립이에요. 이제는 속초나 제주도만큼은 관광버스가 무공의 차량이 돼야 돼요. 그런 기반 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가니까 버스가 무공의 차더라. 버스가 벌써 틀리네 다른 도시보다. 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시작을 못하더라도 속초에서부터는 우리 경유 차량을 이제 이렇게 탄소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초의 관광객들이 1,500만에서 1,700만이라고 그래도 어떤 때는 조금 좀 캥기는 게 좀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내 버스나 이런 것들 부분도 전부 우리가 저탄소 연료로 쓸 수 있고 속초에 진짜 LNG만 들어올 수 있게 배관만 들어올 수 있었다면 다 바꿨을 거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LPG를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만 향후는 탄소 중립 우리가 중립은 넘어서지만 속초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위해서는 공공버스서부터 친환경 연료를 쓰자. 그게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방원우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 교통과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인구 비록 8만 3천의 소도시이지만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 인구가 많은 도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의료 지적을 많이 하셨지 뭐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고 한 분도 얘기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충원도 집행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속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교통과를 바라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은 뭐냐면 너무 바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또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교통과에다 민원 하나 접수를 할 때는 몇 번 거르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신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에 이제 그 바람꽃 마을 들어가는 이제 하나콘도 사거리에서 이제 미시정로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수입차 있고 요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좌회전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비보호로 하게 돼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호등과 신호등의 거리도 멀 뿐더러 여기 내려오는 곳이 내리막인데다가 속도가 상당히 붙어서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비보호로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고 경찰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경찰서 시설 담당자가 코로나 확진자라 가지고 지금 사무실에 지금 출근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금 못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게 만약에 비보호 좌회전을 신호를 준다 그러면 이제 직진 신호는 그만큼 줄여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 아마 구조상으로 뭐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신호 배분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교통 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추진 꼭 좀 챙겨 주세요. 어떻게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그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라는 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서 쪽의 의견은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관계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신들도 심의에 협조해 준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좀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미소지음 아파트 있는 쪽에 노학동사무소, 노학동 주민센터 사거리입니다. 저는 그 미소지음이 들어올 때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 좀 의아해요. 여기는 좌회전하면은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분들은 그냥 길 따라 오시는 거죠. 1차선, 2차선 따라서 오시다 보면 갑자기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여기서 한 번 또 혼잡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직진을 하다가 천주교 앞에서 또 직진이 안 되는 거로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여긴 또 좌회전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합류가 이제 1, 2차선으로 다시 합류가 되는데 이 시민들 고개 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은 도로 선용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 선용 잘못 건들다 보면은 운전자분들이 혼선이 있어서 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근데 이렇게 도로 선용이 안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행 요도선을 잘 긋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간도 저희들이 1차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교통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의원이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도 제기하는 의원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는 말씀입니다.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과장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동상거리 있는 쪽에 여기 꿈이랑 바로 앞쪽에 그 횡단보도 여기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멀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있어갖고 여기 보조 신호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저번에도 의회 그러니까 저기 말고도 다른 곳도 몇 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하고 했는데 원래 우회전 쪽에는 옛날에는 보조 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한답니다. 못하게 해갖고 저희들이 부득이 보조 표지판을 하나씩
그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기하고 저기 어디지? 저기 저 경찰서 뭘 하셨다는 만-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으로 보조 표지판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이 부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죠. 예.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예, 나가는 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근데 예. 지금 민원은 행정사무감사 민원이에요, 예,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력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데가. 저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 예, 저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저한테는 보고 안 되는 거죠? 하셨으면 하셨다고,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뭐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예, 얘기예요. 예, 예. 우리 지금 교통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방원우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뭐가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뭐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저기하고 하우스 스토리 그때 이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우회전할 때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보조 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보조 표지판을 이제 설치하는 걸로 해갖고 다 설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될 수도 예, 예.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소통은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예.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교통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금 우동골 방향에서 오는 곳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한쪽 차선이 밀리고 예. 그 대형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만 이렇게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예. 길이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중앙시장 가시겠냐고요. 그리고 한번 다녀오신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편하게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대쪽 차선은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의견 나누시고 예. 그리고 일자리 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 뭐 서측 출입문을 개방을 하든 아니면 그 정문 쪽에 그 차선 하나 더 만들든지 뭐 이런 방안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윤정순 국장님과 박만혁 과장님, 김영기, 김은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세 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